2008년 7월 1일, 일본 미야기현 미야코시의 한 강에서 사토 코즈에라는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교살에 의한 질식사. 타살임이 밝혀지자 경찰은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가던 중 그녀의 지인인 오하라 카츠유키라는 남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발견되고 이틀 뒤 감쪽같이 사라졌거든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 등장하는 인물 중 동성동명이 존재하기에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을 사토, 다른 인물을 코즈에라 칭하겠습니다. 사토와 코즈에는 고등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동성동명인 것에 신기해하던 그들은 금방 친해졌죠. 2007년 2월에 그들은 오락실에서 놀던 중 카츠유키와 만났고 얼마 뒤 그와 코즈에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는 좀 엇나가는 삶을 살았던 남성으로 그런 남성과 놀다 보니 혹은 원래 그런 쪽이었는지 사토와 코즈에 역시 엇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도 중퇴한 뒤 친구 집을 전전하거나 차에서 자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그해 5월에 카츠유키가 선배에게 사과하러 갈 건데 동행해 달라며 여자친구인 코즈에에게 부탁합니다. 뭘 했길래 사과하러 가냐고 물어보자 그는 선배의 소개를 받아 목수 견습생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 도망쳤더니 네가 튀어서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라며 선배가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혼자 가긴 무서워 동생과 함께 가긴 하는데 여자와 함께 온 것을 알면 심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않아도 되니 동행을 요청한 것이었죠. 그렇게 동생과 여자친구와 함께 선배의 집으로 향한 그는 처음 약속대로 코즈에를 차에 대기시킨 뒤 동생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준비해간 선물을 주며 용서를 구했지만 선배는 일본도로 위협했고 너 때문에 손에는 물론 체면도 구겨졌다며 120만엔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가 당장은 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한번 일본도를 들이밀며 차용증이라도 쓰라고 했죠.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자 그는 동생을 바라봤지만 동생은 고개를 저었고 그러자 그는 밖에서 기다리는 코즈에의 이름을 써버렸습니다. 차용증을 주고 나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는 그 뒤로 선배의 전화는 받지 않고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카츠유키는 사람을 검색하는 원티드라는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 얼굴, 특징 등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야쿠자라는 아이디로 써진 게시글에는 이 녀석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빌어먹을 놈이니 찾으면 연락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이 선배라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두려운 마음에 공갈 협박으로 선배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인지 며칠 뒤인 2008년 6월 28일에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경찰서를 나와야 했습니다. 코즈에 없이는 취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신고 당시 사건 피해자에 자기는 물론 연대 보증인이었던 그녀까지 넣었기에 그랬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날 코즈에는 폭력적인 그에게 질려 본가로 내려간 상태였고 도와달라는 그의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9시 넘어 카츠유키는 코즈에의 절친이자 본인과도 자주 함께 놀았던 사토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불렀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던 친구에 따르면 지인이 사랑 고민 상담을 들어달라 했다며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떠날 때 나 죽는 거 아냐? 라는 농담을 했는데 말이 씨가 되기라도 한 듯 3일 뒤인 7월 1일 오후 4시 반에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던 카츠유키는 오후 5시경에 외출했다 2시간 뒤 돌아와서는 이 마을에 있을 수 없다 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9시에 혼자 전신주를 들이박는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지나가다 도와주었던 남성은 그가 매우 초조해 보였다고 기억합니다. 다음날 그는 사고로 차를 이용할 수 없다며 지인에게 경찰서까지 태워달라 했다가 도중에 말을 바꿔 가마우지 둥지 절벽으로 가달라 했습니다. 가마우지 둥지 절벽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였지만 지인은 바람이라도 쐰다고 생각하며 그를 내려주고 홀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그는 코즈에와 동생에게 힘들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친구에게는 이제 갈 참이다 신세졌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가 가마우지 둥지 절벽으로 갔을 때 카츠유키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경찰처럼 느껴졌기에 친구는 안심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친구가 보았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몇 시간 뒤 절벽에는 그의 신발과 지갑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그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경찰은 위장이라 판단했고
그가 이런 짓을 벌인 이유는 사망한 채 발견된 사토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범인이라 확신했죠. 그렇게 카츠유키는 전국에 지명수배됐지만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이 살해됐고 그녀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이가 죽음을 위장하고 사라졌다는 것만 보면 그는 확실히 유력한 용의자임에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직 형사 출신인 저널리스트 쿠로키는 그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사토가 그를 만나러 갔던 날은 6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채 발견된 날은 7월 1일이죠. 첫 발표에서 검시관은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이 정확하진 않지만 6월 30일에서 7월 1일 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6월 29일에 카츠유키는 벽을 주먹으로 치다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날 그는 동생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그를 진찰했던 의사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다쳤다고 진단했죠. 그런 상태에서 그가 사토를 교살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그는 그녀를 살해할 동기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죽음을 위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개입됐던 것은 아닐까요? 많은 이들은 그와 문제가 있었던 선배를 의심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러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너도 보증인도 죽이겠다는 선배의 위협에 카츠유키는 고소를 취하하려 했지만 경찰은 거절. 그러자 선배는 6월 28일에 카츠유키와 만나고 헤어지는 사토를 보증인인 코즈에로 착각해 아지트로 데려감. 카츠유키에게 전화해 빨리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보증인을 죽이겠다 위협. 6월 30일에 그는 한 번 더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끝내 고소 취하는 거절당함. 결국 선배는 사토를 살해했고 카츠유키도 스스로 죽은 것처럼 위장해 살해. 그럴듯한 시나리오긴 했지만 선배는 당연히 이를 부인했습니다. 화가 났던 것은 맞지만 카츠유키와 동생이 보았다는 일본도도 갖고 있지 않고 단지 2대 정도 때린 뒤 10만엔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그의 신상을 올린 건 본인이 맞지만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도 몰랐고 마지막으로 본 것도 2008년 초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좀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벌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사건을 조사하던 저널리스트 쿠로키가 사망하자 야쿠자가 개입됐다는 무서운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당시 그가 죽었을 때 죽음을 암시하는 편지도 함께 발견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사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토가 블로그에 적은 연수입이 500만엔이라는 글과 몸에 새긴 문신 때문에 위험한 일을 하다 말려들었다는 소문도 있었죠. 7월 1일에 카츠유키가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도와줬던 남성은 그의 손 부상에 대해 물었는데 벽을 때렸다고 의사에게 말했던 것과는 달리 여성을 때렸다고 말하며 지금 자기가 야쿠자의 원한을 사 도망가는 중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초창기 사토의 사망 추정 시간은 6월 30일에서 7월 1일 사이라 여겨져 6월 29일에 부상을 입은 카츠유키가 그녀를 살해하기 힘들었다 판단됐지만 이와테 의과대학의 법의학 부검에서는 6월 28일에서 7월 1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로 변경되어 경찰은 그가 범인이라 확신하며 수배 중에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가 진짜 범인일까요? 아니면 누명을 쓰고 죽음을 위장당한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